안녕하세요, 한왕입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전쟁이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전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주변에서 미중 패권전쟁이 확산되거나 각국 간 무역전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또한 유럽에서는 각국이 극우주의를 앞세워서 이민족 배격주의와 보호주의 정책을 확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 기업들 간 경제원이 저임 제조업 분야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첨단 산업 분야에까지 전면적으로 확산되면서 선후진국 간 기업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전면화되고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유사일의 최대의 경제 전쟁이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될 전망입니다. 과연 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전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패권을 넘겨줘서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모든 부문에서의 위기가 전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패권을 넘겨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성장해서 앞으로 미국을 크게 능가하게 된다면 중국은 시장 패권, 산업 패권, 금융 패권, 군사 패권을 차례로 장악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중국이 결정하는 대로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원치 않는 국제정치 구도나 경제 구도나 그런 삶을 강요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중 간 패권 정쟁은 앞으로 더욱 본격화되고 전면화될 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투키디데스 함정 이론에 입각하면 패권 도전국의 파워가 기존 패권국의 파워와 비슷해질수록 더욱 그런 충돌이 격화되고 전면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중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패권 전쟁을 벌이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도 새로운 패권을 잡지 않으면 영구히 미국이 원하는 구도에 순종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미국의 금융 패권의 지배하에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이러한 변화를 용인할 수 없으며 결국 미중 간 패권 전쟁은 점점 더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산업 패권 전쟁, 금융 패권 전쟁, 환율 전쟁 등이 계속 확산되고 전면화될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에서도 지역 패권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아시아나 남미나 동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신흥국들이 줄줄이 부상하면서 기존의 선진국들의 파워를 줄줄이 능가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힘의 역학 구도가 정반대로 뒤집히면서 기존의 지역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국가들이 이 새로운 신흥국들을 견제하는 모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한국을 경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부품 수출 금수 조치를 취했고, 이어서 최근에 새로운 조치들을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일본에 근접해 있고 일본 경제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있으며, 최근같이 마이너스 22%의 성장률 저하가 계속된다면 곧바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능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일본에 필적하고 능가하게 될수록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견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전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 단위에서 충돌은 이 동북아 지역뿐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지역이나 남미 지역 등 곳곳에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후진국이었던 수많은 신국들이 새롭게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선진국들을 줄줄이 능가하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선진국들이나 유럽 각국에서는 극우주의, 국가주의, 보호주의 노선이 확산되면서 경제전쟁이 점점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쉥겐조약에 의해서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의 공세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고 극우주의 세력이 급신장하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멕시코와 장벽을 쌓고 멕시코 노동자들의 공세에 방어하면서 경제적 충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나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80년대 이전까지는 세계 시장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동구 사회주의권이 와해되고 이런 나라들이 세계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또한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들이 줄줄이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서 급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국가들 간 충돌이 확산되고 있고, 패권 정쟁이나 지역 패권 전쟁, 각국 간 경제 전쟁이 점점 더 확산되고 전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국 기업들 간, 글로벌 기업들 간 충돌도 나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그 기업들이 그 각국에 대한 공세가 확산되면서 각국에는 이들에 대한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고 디지털세나 구글세를 이들에게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경제적 충돌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구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해서 미국은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고 최근에도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위한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할수록 각국 기업들은 이들이 휘하하게 들어가게 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위기가 확산되고 경제적 충돌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각국 소비자들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상품들을 전 세계 시장에서 찾아서 쉽게 쓸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각종 교육 서비스, 일자리 서비스, 복지 서비스, 연금 서비스 같은 것들도 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쓰게 되면서 각국의 오프라인 서비스나 기업 서비스들은 줄줄이 이러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그 결과 앞으로 각국 기업들 간 이러한 그 디지털 플랫폼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충돌은 더욱 전면화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AI 혁명이 이어지면 AI 패권을 장악한 나라들이 각종 서비스나 각종 상품들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AI 패권을 둘러싼 각국 충돌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의료 서비스를 장악하고 글로벌 AI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동 진단과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의료 사업자들은 이러한 공세에 전면적으로 대항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같이 다방면으로 각국 경제 주체들 간 충돌이 점점 더 심화되고 확산되고 전면화되면서 세계 경제 전쟁은 모든 부문으로 확산되고 심화될 전망입니다. 그 결과 세계 경제 주체들은 극단적인 충돌이 전면화되는 극렬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80년대 이후 정보화 혁명, 글로벌화 혁명, 또한 개방화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글로벌 시장 시대 안에서 모두 함께 경쟁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세계 경제 전쟁이 모든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각국 경제 주체들은 상이한 환율과 상이한 세율과 상이한 경제 체제와 복지 체제, 정부 체제 하에서 국가 경제를 따로따로 운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80년대 이후 상품과 자본과 노동의 글로벌 이동성이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했고 글로벌 소비와 글로벌 투자와 글로벌 고용이 점점 더 용이해지고 확대되면서 이제는 각국 경제 주체들이 하나의 글로벌 시장 안에서 모두가 투명한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 경제 주체들 간, 각국의 기업들 간, 각국의 노동자들 간, 각국 정부 간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전 세계의 소비 상품들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각국의 기업들이나 공급자들은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들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대거 몰락하면서 이러한 그 기업들과 공급자들 간 경쟁이 모든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는 전 세계를 이동해 다니는 투자 자본을 찾기 위해서 투자 유치 경쟁을 확대하고 있고 세금 인하 경쟁이나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난 투자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각국은 세계 시장 안에서 투자 자본과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며 모든 부문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 전쟁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러한 세계 경제 전쟁은 더욱 심화되고 전면화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각국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국내 경제 주체의 위기가 가중되고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더욱 몰락하게 되면서 이들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각국 정부들의 노력이 더욱 전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이 국내 경제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주의나 보호주의로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더욱 심화되고 확산될 수밖에 없고 또한 다른 나라의 상품이나 노동자들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들이 더욱 확산되고 전면화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위로 인해서 언택트 경제가 발전하면서 모든 산업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온라인 경제 활동이 더욱 확산되고 전면화되는 변화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온라인상에서 더욱 세계 경제 전쟁을 전면화하고
각국 기업이나 각국 노동자나 각국 상품 간 또는 각국 서비스 간 충돌과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전면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혁명이나 언어 동시 통역 혁명, AI 혁명 등 4차 산업혁명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글로벌 무한 경쟁을 더욱 모든 곳으로 전면화하고 세계 경제 정장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오프라인상에서 제공하던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들은 이제는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되면서 각국 경제 주체는 이곳을 통해서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국 경제 주체들은 이러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투명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AI 혁명으로 인해서 AI가 어디에 더 뛰어난 서비스가 있고 어디에 더 뛰어난 상품이 있는지를 식별해서 각국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게 되면서 각국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에 집중하게 되고 나머지는 대거 몰락하는 변화가 전면화되면서 각국 경제 주체들 간 세계 경제 전쟁이 더욱 전면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 장벽을 최종적으로 허물어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언어 동시 통역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동으로 각국 언어를 동시에 통역해주는 기술이 크게 발달하고 있고 앞으로 AI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변화를 전면화시키면서 각국 경제 주체들은 언어 장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전 세계에 상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함께 협업을 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기존에 국가 단위에서 경제 활동을 하던 시대는 완전히 종언을 고하고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함께 협업하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고용하며 살아가는 글로벌 시장 시대가 전면화될 전망입니다. 결국 앞으로 이러한 커다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 전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전면화되고 모든 곳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아직은 국가들이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제 주체는 점점 더 이러한 국가나 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개별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세계 경제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각국의 투자처나 노동이나 기술이나 생산 요소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들을 선별해서 활용하면서 글로벌 분업화를 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각국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의 그 노동을 필요로 하는 기업가나 공급자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그 교육 서비스, 노동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앞으로 확산되고 전면화되는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확산될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선진국이나 선진국의 경제 주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의 선진국들은 이 신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자 경쟁력이나 공급 경쟁력이나 노동 경쟁력이 훨씬 뒤처지고 고비용 사회이고 임금도 10배 이상 높고 각종 투자 비용이나 생산 비용도 훨씬 높고 반면에 지식기술력은 이 신흥국 노동자들이 선진국들을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앞으로 격차가 빠르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국들은 장기 침체나 일자리 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전면되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이 확산될수록 소수의 세계 최고만 살아남고 그와 동종의 각국의 산업들이나 노동자들이 대거 몰락하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 전쟁은 더욱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하나의 칫솔 공장에서 전 세계의 칫솔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각국 곳곳에 널려있던 병존하던 수많은 칫솔 공장들이 대거 몰락하고 몇몇 개의 칫솔 공장으로 통합되는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칫솔 공장뿐이 아니고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서비스 산업이나 내수 산업 분야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전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21세기의 각국 경제 주체들은 글로벌 무한 경쟁, 세계 경제 전쟁이 전면화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실로 유사일의 최대의 세계 경제 전쟁 시대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과연 각국 경제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생존이 가능할까요? 또한 새로운 세계 경제 전쟁이 전면화된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승전국이 되고 어느 나라가 패전국이 될까요?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생존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다음 방송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